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떤 뭐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일단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제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맨날 공부만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창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소공으로 들어가서 배워야 될지,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좀 더 공부를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은 무조건 창업하시는 게 좋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배우는 게 좋은데, 일단은 내가 뭔가 발을 들여놔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정석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해야죠. 내가 계약서 한 번도 못 써봤는데 계약서 쓰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봤고, 그리고 브리핑하는 것도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창업은 좀 쉽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소공 3개월 이 정도는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면은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많이 질문 받는데, 일단 이게 표준화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뭐 이거는 없어요. 이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10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매출 현황을 낸 거를 조사를 했는데 22% 정도가 200만 원 이하, 뭐 월 매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매출이 없고,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내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 보험 영업을 할 때 내 이번 달에 계약을 3건 했어. 3건 하면 3건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거고, 계약 하나도 못 했어. 그럼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얼마 버냐는 표준화된 거는 없고, 내가 지금 현재 거래할 수 있는 현황이 뭐 원룸 지역이다, 평균 거래 계약이 뭐 10건이다 그러면 10건일 때 중개 보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 토지 거래를 내 중개를 한다 그러면 토지는 금액대가 뭐 10억, 20억 뭐 금액마다 다르기 때문에 20억짜리 거래하면 중개 보수가 자체가 0.5%니까 50, 1000만 원이거든요. 양쪽 거래를 하게 되면 2000만 원이야. 이게 매물이 뭐냐, 지역이 뭐냐에 따라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어떤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평균적인 것도 없어. 그래서 그 지역이 아파트 중개하는 지역이냐, 재개발이냐, 토지냐, 상가냐에 따라 중개 요율이 다 달라서 그거에 대한 금액에 맞춰서 평균 거래 계약을 몇 개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매출이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개 창업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종목, 어떤 물건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와서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해야 될 거냐 이게 고민인데, 일단 이거는 그 고민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창업하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다. 그럼 재개발 구역에서 물건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신규 신도시에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다. 단지 내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 중개 아니면 단지 내 상가 외에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내가 난 재개발 쪽을 하겠다 그러면 재개발 쪽을 타겟으로 창업을 하거나 그쪽에 이제 소공으로 들어서 배우면서 해야 되지, 내가 처음에 뭘 다뤄야 되지 이런 결정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토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토지가 지금 현재 거래가 되는 거는 도심지 내에서는 거래가 잘 안 돼요. 현장을 내가 평택이다, 안성이다, 뭐 예를 들어 당진이다 그러면 그 지역 현장 가서 그 지역의 물건들 임장도 하면서 물건을 받아서 내가 물건을 확보한 다음에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어떤 물건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곳을 정해놓고 그 지역의 물건을 뭘 할 건지를 판단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